새로운 장입니다. 18장 스레드입니다.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17장 컬렉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18장 스레드, 19장 자바 IO,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18장 스레드도 웹 개발 시 많이 사용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웹 개발 시 여러분들이 직접 스레드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웹 프로그램 시 제공되는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18장에 나오는 이런 스레드 관련된 개념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장에 나오는 스레드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 웹 개발 시 그만큼 어려움 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일반 PC 자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 시 스레드는 당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가 나오기 이전에 CPU가 실행하는 실행 단위였습니다. 자, 프로세스 정의는 CPU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은 당연히 우리가 자바 실습에서 했듯이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컴파일하면 여러분들이 코딩한 소스 파일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이진 코드를 파일 형태로 만든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클립스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JVM에 의해서 실행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최종 주체는 CPU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CPU가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CPU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즉 CPU가 수행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니까 이진 명령어와 실습했듯이 명령어 실행하면 CPU가 실행 중에 여러가지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CPU가 실행 중 생성한 데이터로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 작업관리자를 열면 지금 PC에서 CPU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파워포인트, 노트패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등 해서 지금 CPU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멀티 프로세스라는 개념입니다. 멀티는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뒤에 프로세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실행 중인 프로세스라는 의미입니다. CPU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 또는 동시에 실행하는 상태를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 사용하면 달랑 필요한 프로그램 하나만 띄워놓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캡처한 그림에서처럼 브라우저도 띄워놓고 이클립스도 실행하면서 이클립스 실행하다가 브라우저 사용하고 뮤직 플레이어도 실행시키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상태를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C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보면 제 PC에 실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 목록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PU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태를 멀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 태스킹 개념입니다. 자, 먼저 멀티 프로그래밍 정의입니다. 한 개의 CPU가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멀티 프로세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의 최소 실행 단위는 우리 앞에서 멀티 프로세스 살펴봤듯이 프로세스가 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각각의 브라우저, 이클립스가 하나의 실행 단위가 되는 겁니다. 최소 실행 단위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각각의 메모리와 자원을 사용하므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에러 발생 시 다른 프로세스는 정상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문서 작업하니까 브라우저도 실행하고 리포트 작성 시 문서 작업해야 되니까 문서 편집기도 작업하다가 문서 편집기가 에러가 생겨서 강제 종료하면 당연히 문서 편집기와 상관없는 브라우저나 다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유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CPU가 브라우저, 음악 플레이어, 문서 편집기를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하니까 각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나 자원이 따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서 편집기 사용하다가 문서 편집기를 강제로 종료하면 문서 편집기
음악 플레이어, 브라우저가 각각의 자원과 메모리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문서 편집기가 강제 종료하면 브라우저나 뮤직 플레이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세스 단위, 즉 프로그램 단위로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장점은 하나의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하면 단점이 실행 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하려면 이제 운영체제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멀티 프로그램 방식으로 실행하면 장점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메모리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반해서 멀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 입장에서는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관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프로세스의 실행 단위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스레드 방식으로 실행하는 멀티태스킹 또는 멀티스레딩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자바는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멀티 프로그래밍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멀티스레딩 정의입니다. 한 개의 CPU가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멀티스레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멀티태스킹의 최소 실행 단위는 스레드가 됩니다. 자, 스레드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스레드 개념은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세부 실행 단위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 프로그래밍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실행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멀티태스킹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또다시 여러 개의 실행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실행 단위가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는 스레드입니다.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자바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최소 실행 단위는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로 실행하면 운영체제 연동 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그램 실행 시 비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걸 멀티태스킹으로 실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운영체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면 운영체제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즉 스레드로 실행 시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스레드들은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하므로 한 개의 스레드에서 에러 발생 시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동작 시에는 예를 들어 문서 편집기가 비정상 종료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PC에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 중에 오디오 관련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은 스레드 단위로 실행하기 때문에 오디오 관련 스레드가 문제가 생기면 게임 내 다른 스레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게임이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레드로 멀티태스킹으로 실행 시 단점입니다. 스레드 실행 시 스레드가 서로 공유하는 자원이나 메모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원이나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학습합니다. 자, 그림은 CPU가 각각의 프로세서 내에서 실행 단위, 즉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으로 실행하는 그림입니다. 자, CPU가 브라우저, 음악 플레이어, 문서 편집기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서가 또다시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실행 단위, 즉 스레드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CPU가 각각의 스레드에 접근해서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보면 앞에서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멀티 프로세싱은 여러 개의 CPU, 즉 멀티코어라고 합니다. 멀티코어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개념은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PC에 달랑 CPU가 한 개인 CPU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개, 4개, 8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CPU를 장착해서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CPU가 지원되니까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 요청 시 큰 규모의 사이트에서는 달랑 CPU를 하나만 써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접속하는 인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달랑 CPU를 하나만 적용해서 처리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여러 개의 CPU를 동시에 실행해서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각각의 CPU가 처리해서 많은 사용자가 몰릴 때 각각의 CPU가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도 특히 3D 게임 할 때 화면에 3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CPU로 3D 배경화면과 다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멀티코어 PC를 사용함으로써 각각 CPU에 대해서 복잡한 작업을 따로 할당할 수 있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원래 컴퓨터 그래픽 처리용으로 사용한 GPU를 병렬로 연결해서 인공지능 수행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각각의 GPU가 빠르게 처리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멀티프로세싱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스레드 개념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힌 후 멀티코어를 적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멀티프로세싱도 장기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멀티프로세싱은 27장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8장에서는 한 개의 CPU가 수행하는 여러가지 스레드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환경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하는 상태를 윈도우 작업관리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의 하단에 있는 상태바 우클릭해서 작업관리자 눌러주시면 작업관리자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보면 프로세스,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 목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클립스, 파워포인트, 크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등등 해서 사용자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윈도우 자체 내에서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목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 실행 시 차지하고 있는 자원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클립스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CPU 점유율은 0%고 메모리 사용량은 304MB입니다. 윈도우 작업관리자를 이용해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과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CPU 등등에서 자원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면 전체 PC의 자원 사용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CPU가 지금 14%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체 메모리 사이즈가 15.7기가인데 11기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가지 운영체제 관련 용어와 개념들이 많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징 풀, 비페이징 풀 해서 전체 PC 사용 상태를 확인하려면 윈도우 작업관리자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근데 멀티 프로그래밍인데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시 세부적으로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최종적으로 윈도우 환경에서 CPU는 멀티 스레딩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세스,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바의 최소 실행 단위는 스레드입니다. 정의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세부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자바 코드를 작성한 후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실행 방법이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그 전체 프로그램이 하나의 실행 단위, 즉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서 실행하는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실행 단위로 나눠서 각각의 세부 단위를 CPU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세스 내에서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 개념입니다. 먼저 싱글 스레드. 한 개의 프로세스가 한 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진 경우를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메인 메서드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할 코드를 쭉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메인 메서드를 찾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JVM은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니까 메인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자, 메인 스레드를 생성해서 CPU는 메인 스레드를 실행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한 방식은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 시 하나의 전체 실행 단위가 되어서 CPU가 하나하나씩 읽어들여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프로세스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 실행 시 실행하는 실행 단위가 요 프로세스 한 개니까, 즉 스레드 한 개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로 실행한다는 의미는 한 개의 스레드, 즉 한 개의 프로세스로 실행한다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는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인 스레드처럼 한 개의 스레드가 생성돼서 CPU가 이 스레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이 싱글 스레드로 실행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는 경우입니다. 한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실행되는 경우를 멀티 스레드로 동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실행 시 프로세스 안에 또다시 세부 실행 단위인 스레드가 실행돼서 이 스레드를 CPU가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를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합니다. 멀티 스레드를 사용해서 동작하는 대표적인 경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채팅 앱입니다. 여러분들 채팅 앱 쓰면 상대방과 채팅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메시지도 송신하고 송신하는 가운데 동시에 상대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이 행위를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송수신하는 기능을 스레드가 수행하는 겁니다. 멀티 스레드 동작하는 채팅앱의 예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메인 스레드 실행하면서 송신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송신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 실행 시 필요시 다른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신 스레드 생성해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반면에 또 메시지를 수신을 해야 되니까 수신 스레드도 동시에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채팅 앱 실행 시 3개의 스레드가 동작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메인 스레드가 먼저 종료되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실행 중이면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생성돼서 다른 스레드를 생성한 후에 메인 스레드가 먼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먼저 종료한다고 프로그램이 전체가 종료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스레드는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은 모든 스레드가 종료되어야 실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 종료 후 송신 스레드나 수신 스레드 또는 다른 스레드의 기능이 모두 종료되어야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멀티스레드 실행 시 한 개의 스레드에 에러 발생 시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 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메모리나 자원을 공유하면서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레드에 예외나 에러 발생 시 강제 종료 시 다른 스레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원이나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도 뒷부분에서 학습합니다.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바에서 스레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개념입니다.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CPU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에서 멀티태스킹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멀티태스킹의 의미는 CPU가 동시에 여러 스레드를 실행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문자 과정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운영체제 관련 내용도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싱글 스레드는 한 개의 프로세서가 한 개의 스레드로 실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싱글 스레드로 실행한다는 의미는 실행 단위가 한 개의 스레드니까 프로세서 방식으로 실행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프로세서로 실행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 전체가 한 덩어리로, 즉 하나의 실행 단위로 실행한다는 의미니까 한 개의 스레드로 실행한다, 즉 싱글 스레드로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멀티스레드는 한 개의 프로세서가 여러 스레드로 실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방금 봤듯이 멀티스레드로 실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채팅 앱 사용 시 메시지 송신과 동시에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계속 수신하니까 송신과 수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이미지도 전송해야 되니까 각각의 기능을 하는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송수신 및 파일 전송을 스레드가 수행하는 겁니다. 자, 스레드 관련 개념은 운영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운영체제 관련 서적을 참조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알아본 스레드 기능을 자바에서 어떻게 구현해서 사용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스레드 사용 방법입니다. 자바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스레드를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바에서는 실제 스레드를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자, 먼저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자가 직접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바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중에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원하는 스레드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클래스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클래스는 반드시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후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의 run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스레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후 스레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run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메서드에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스레드 기능은 스레드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run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실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사용자 정의 스레드 클래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퍼블릭 클래스명 쓰죠. 요까지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extend 스레드, 먼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런 후 퍼블릭 보이드 run 메서드를 지금 오버라이딩해서 실행 블락에 스레드 실행 시 원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레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실제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레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할 예제는 천기백기 게임을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천기백기 게임 실행 시 천기 올려 백기 올려 메시지를 임의로 출력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천기백기 게임을 구현합니다. 블루 클래스, 천기 관련 기능하는 클래스입니다. 보면 블루 플래그 메소드 호출하면 while문 돌면서 while문의 조건문이 true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천기 올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화이트 클래스는 화이트 플래그 메소드 수행 시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백기 올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지금 의도는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해서 천기 완료, 백기 완료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white, new blue 앞에서 구현한 white, blue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 변수에 각각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white.white flag, blue.blue flag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의도는 각각의 메소드에 천기 완료, 백기 완료 메시지를 무한 반복하면서 출력하니까 두 개의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예상하기는 천기 완료, 백기 완료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할 것이다,
예상 후 실행하면 예상과는 달리 100개 완료 메시지만 출력합니다. 이유는 두 개의 클래스 객체 생성 후 화이트 클래스에 화이트 플래그 메서드를 먼저 호출하니까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생성되면서 메인 메서드에 있는 실행 구문을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지금 한 개의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맨 먼저 호출되는 게 화이트 플래그 메서드니까 화이트 플래그 메서드는 100개 완료를 무한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완료가 무한 반복해서 출력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뒤에 있는 블루 플래그 메서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는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하면 번갈아 가면서 메서드가 호출돼서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하라. 이게 의도인데 실제 구현하면 예상과는 달리 화이트 플래그 메서드만 호출돼서 한 개의 메시지만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실행 시 메인 메서드에 있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먼저 화이트 플래그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무한 반복문에 걸리니까 뒤에 있는 블루 플래그 메서드는 수행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스레드, 즉 메인 스레드만 실행이 되니까 CPU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실행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블루 플래그 메서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방법이 스레드를 다르게 해서 100개 완료 메시지를 출력하는 스레드, 1000개 완료 메시지를 출력하는 스레드, 각각의 스레드가 동작하면 CPU는 각각의 스레드에 대해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한 개의 메인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CPU는 메인 스레드의 명령문을 순차적으로 읽어서 실행하니까 블루 플래그 메서드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1000개, 100개 올리는 기능을 각각의 스레드 클래스로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블루 클래스, 익스텐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런 해서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메서드 블락 안에 조건식이 true인 while문을 구현해서 1000개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똑같이 화이트 클래스도 익스텐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후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while문 안에서 100개 완료 메시지를 무한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while문이 각각의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white, new blue 똑같이 각각의 클래스 생성 후 지금 스타트 메서드를 각각 호출합니다. 지금 화이트하고 블루가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스레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레드 클래스를 실행 시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우리 앞에서 블루, 화이트 클래스에서 구현한 메서드는 런 메서드인데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메서드는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이유는 다음 절에 배우는 스레드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스레드 상태에서 배우고 일단은 사용자가 작성한 스레드 클래스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1000개 완료 메시지 출력하다가 100개 완료 메시지 출력하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실행 클래스 실행 시 화이트 스레드와 블루 스레드를 CPU가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실행하면 각각의 스레드는 우리가 구현한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행 시 CPU는 화이트 스레드와 블루 스레드의 명령어를 그림처럼 번갈아 수행합니다. 스레드는 영어로 가느다란 실, 최소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실행 시 이런 식으로 최소 실행 단위인 스레드가 CPU 입장에서 보면 명령어가 실처럼 연결되어서 CPU가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명명한 겁니다. 실행 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이트 스레드나 블루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데 실제 CPU 입장에서는 동시에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CPU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CPU가 빠르게 수행하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각각의 CPU가 각각의 스레드를 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 발장에서는 하나의 CPU에 대해서 여러 스레드를 수행하는 기능을 학습하니까 CPU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U 하나가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개념을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CPU가 각각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경우를 병렬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은 27장 스레드 심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1.ex01 패키지 먼저 생성했습니다. 자, 먼저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천기백기 게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블루 클래스, 블루 플렉 메소드 호출하면 while문의 조건식 true니까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천기 완료 메시지를 계속 출력합니다. 화이트 클래스, 화이트 플래그 메소드 호출하면 똑같이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백기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플래그 테스트 실행 클래스입니다. 화이트 클래스, 블루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데이프 화이트 플래그, 블루 플래그 호출하면 의도는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천기 완료, 백기 완료를 번갈아 가면서 콘솔로 출력하는 게 의도입니다. 근데 막상 실행해 보면 백기 완료만 계속 출력이 됩니다. 지금 무한 반복문 수행하니까 강제 종료하려면 요 빨간 버튼 누르면 됩니다. 요거 실행 결과를 보면 100개 완료만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생성돼서, 그러니까 스레드 한 개의 스레드만 생성됩니다. 메인 메소드에 구현한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화이트 플래그 호출하면 지금 while문이 지금 조건식이 true니까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니까 블루 클래스에 있는 블루 플래그 메소드는 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메인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니까 블루 클래스에 있는 천기 완료 메시지는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기 완료 메시지와 백기 완료 메시지를 각각의 다른 스레드로 구현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EX02 패키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을 스레드 클래스로 구현합니다. 스레드 클래스는 반드시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굳이 임포트를 안 해도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런 후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run 메소드 호출 시 똑같이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천기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화이트 스레드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스레드 클래스로 상속받습니다.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후 이번에는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100개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스레드 클래스를 실행할 실행 클래스입니다. 두 개 스레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 클래스를 실행하는 방법은 스레드 클래스에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는지는 스레드 상태 부분 학습 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스레드를 실행하려면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나 화이트 스레드 클래스에 구현한 run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면 이 run 메소드는 JVM이 호출해서 실행하는 메소드입니다. run 메소드처럼 JVM이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메소드를 콜백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은 프로그래머가 구현했지만 실제 사용은 JVM이나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이 이런 메소드를 그때그때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보면 100개 완료 메시지 출력하다가 1000개 완료 메시지 출력하고 또 100개 완료 메시지 출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0개 완료, 100개 완료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1000개 완료, 100개 완료 기능을 각각의 스레드로 구현해서 실행 클래스에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니까 이제 CPU는 화이트 스레드와 블루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니까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합니다. CPU가 하나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더라도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CPU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천기백기 게임을 구현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천기백기 게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에서 스레드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레드 기능 구현 시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클래스 상속받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루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데 다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스레드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스레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 스레드 기능을 구현할 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스레드 기능 구현 시 앞에서 배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기보다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학습하겠지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익명 객체로 스레드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일반적으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기능 구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명 써주고 뒤에 implement 키워드 다음에 러너블 지정해 줍니다.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런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원하는 스레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앞에서 실습한 천기백기 게임을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예제입니다. 블루 클래스, 이번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합니다. 런 추상 메소드를 똑같이 구현합니다. while 무한 반복하면서 천기 완료 메시지 출력합니다. 화이트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while 무한 반복하면서 백기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클래스에 구현해서 천기 완료, 백기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스레드 클래스 생성 후 스레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new white, new blue 객체 생성 후 white, blue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완벽한 스레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단지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있는 런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JVM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완벽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드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스레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스레드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ew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white와 blue 객체를 스레드 클래스 매개 변수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t와 t2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천기 완료, 백기 완료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스레드 기능을 구현 시 최종적으로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바에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최종적으로 스레드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런 추상 메소드에 구현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스레드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 생성합니다. 블루 클래스. 자, 이번에는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런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원하는 스레드 기능을 실행합니다. 지금 while true문 무한 반복문 수행하면서 천기 완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white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 루프문 돌면서 100기 올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플래그 테스트.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 객체를 각각 생성합니다. 자, 근데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는 완벽한 스레드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자바에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뉴 스레드에서 생성한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스레드 객체 생성지 생성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런 메소드를 러너블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한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런 메소드가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스레드를 구현하는 경우는 런 메소드만 사용자가 따로 구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자바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스레드 기능은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100기 올려 1000기 올려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력됩니다.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바에서는 일반적으로 방금 실습했듯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클래스에 구현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스레드를 익명 객체로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바에서 스레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익명 객체는 주로 가끔씩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익명 객체를 바로 생성해서 기능 사용 후 메모리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익명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이 스레드도 익명 객체로 생성해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명 스레드는 단발성 스레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채팅 앱을 예를 들면 채팅 앱 사용하면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채팅을 합니다. 메시지를 송신하는 기능, 수신하는 기능은 각각의 스레드가 담당합니다. 채팅 앱에서 송신 기능, 수신 기능, 이런 기능은 주요 기능이니까 송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스레드는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되어서 사용자가 메시지 송신할 때 바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달한 메시지를 바로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스레드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채팅 앱 사용하면서 상대방한테 이모티콘이나 이미지 전송 또는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같은 기능은 어쩌다가 가끔씩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전송 이런 기능을 하는 스레드는 프로그램 실행 시 메모리에 바로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해도 되는데 어쩌다가 사용하는 기능을 메모리에 계속 생성해 놓으면 메모리 용량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시 단발성으로 스레드 기능 사용 시에는 앞에서 학습한 익명 객체로 스레드를 생성해서 기능 사용 후 기능 사용이 완료되면 메모리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명 객체 스레드는 화면 기능에서 백그라운드 작업 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이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방금 채팅 앱 예를 든 것처럼 익명 스레드 객체는 화면에서 가끔씩 수행하는 백그라운드 작업 시 많이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일 업로드나 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전송 기능 이런 기능은 그때그때 익명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 후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메모리에서 삭제되는 방식으로 익명 스레드 객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존에 앞에서 실습한 1000기 100기 게임의 익명 스레드 객체로 게임 실행 중에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현한 예제입니다. 앞에서 실습한 1000기 100기 게임 코드입니다. New White, New Blue 각각의 러너블 인터페이스 구현한 구현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New Thread White, New Thread Blue 스레드 클래스 객체 생성 후 T와 T2에 대입합니다.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1000기 100기 게임을 실행합니다. 자, 지금 1000기 100기 게임이 지금 실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게임 실행 중 파일 업로드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뉴 스레드 바로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생성자 인자로 뉴 러너블 러너블 인터페이스의 익명 객체를 바로 생성해서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public void run
이런 추상 메서드를 바로 구현합니다. 폼은 돌면서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폼문에서 반복 변수가 0부터 일씩 증가하면서 폼문을 수행합니다. 뉴 스레드 익명 객체 바로 생성하면서 스타트 메서드를 바로 호출하니까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천기백기 게임 실행 시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폼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익명 스레드 객체로 파일 업로드 메시지 출력하는 스레드 기능은 종료 후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 스레드 객체는 어쩌다가 스레드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메시지 출력하다가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같이 출력합니다. 자, 그러다가 파일 업로드 기능이 완료되면 파일 업로드 기능을 수행하는 익명 스레드 객체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앞의 예제는 익명 스레드 객체를 러너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바로 구현해서 익명 스레드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익명 스레드 객체 사용 방법입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익명 자식 스레드 클래스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익명 스레드 객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똑같이 천기백기 게임을 구현합니다. 자, 뉴 스레드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서 바로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파일 업로드 기능을 똑같이 구현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스레드에 대입 스타트 메서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메시지 출력 중에 익명 스레드 객체 스타트 메서드 호출되니까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익명 자식 스레드 클래스로 익명 스레드 객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러너블 인터페이스로 익명 스레드 객체 구현하는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익명 스레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에 플래그 테스트 1 실행 클래스 생성합니다. 똑같이 천기백기 게임을 구현합니다. 자, 그런데 게임 실행 중에 파일 업로드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 하는 기능은 가끔씩 사용되니까 익명 스레드 객체를 이용합니다. 자, 뉴 스레드 인자로 다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바로 익명 객체로 구현한 생자로 스레드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런 메서드에서는 폼은 돌면서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조건식에서 거짓이 될 때까지 출력합니다. 자, 익명 객체 생성 후 바로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천기백기 메시지 출력 중에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폼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종료함과 동시에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어쩌다가 스레드 기능이 필요할 때 주로 익명 객체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자, 실행하면 정지시키면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메시지 출력 중에 익명 객체 스레드 생성되니까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가 계속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익명 스레드 자식 객체로 익명 스레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래그 테스트 2 똑같이 천기백기 게임 구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바로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똑같이 폼을 돌면서 파일 업로드 중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익명 자식 스레드 객체를 생성 후 익명 스레드 객체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익명 스레드 객체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익명 객체처럼 익명 스레드 객체도 가끔씩 스레드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주로 자바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백그라운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3절에서 배운 요점 정리입니다. 사용자 정의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습해 봤습니다. 스레드는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야 실행됩니다. 스레드 클래스나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있는 런 메소드는 사용자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JVM이나 운영체제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호출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하는 콜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 런 메소드에 구현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야지 비로소 실행이 됩니다. 화면에서 단발성으로 스레드 사용 시 익명 스레드 객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채팅 앱에서 이미지 전송이나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익명 스레드 객체는 주로 화면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클래스의 여러가지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스레드 사용 시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의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바.랑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 클래스에서는 이제 뒤로 가면서 학습하는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하는 메소드도 제공합니다. 하나하나씩 학습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기능을 보면 액티브 카운트 메소드는 정점 메소드입니다. 기능은 현재 스레드 그룹에서 실행 중인 스레드의 수를 리턴합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로 동작합니다. 현재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스레드의 개수를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액티브 카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current thread 메소드는 지금 리턴 타입이 스레드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바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가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current thread 메소드 호출을 하면 지금 CPU가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ID 메소드는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의 ID, 즉 식별자를 리턴합니다. 스레드도 스레드 객체 생성 시 각각의 스레드에 식별자, 즉 ID가 부여가 됩니다. 그 ID를 얻을 수 있습니다. getName 메소드는 똑같이 스레드 객체 생성 시 JVM은 각각의 스레드에 스레드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tName 메소드는 스레드 이름은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 이름을 지정해 주는 메소드입니다. 그 외에 스레드 상태와 관련된 여러가지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뒷부분에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살펴본 메소드 중에 실행 중인 스레드 수와 스레드 이름을 설정하고 얻는 메소드입니다. 자, 먼저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얻은 후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 이름과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의 수를 얻는 메소드의 실습 예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서 스레드 클래스의 current thread 메소드 호출합니다. current thread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스레드를 객체를 얻습니다. 지금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인 메소드 실행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제일 먼저 실행됩니다. 메인 스레드 객체를 스레드 타입 참조 변수 cut 스레드에 대입합니다. 그런 후 스레드 클래스의 getName 메소드 이용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 이름을 얻습니다. 출력해보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됐으니까 실행 중인 스레드 이름도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의 개수를 얻습니다. 액티브 카운트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실행 중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1개니까 1이 출력이 됩니다. current thread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Name을 이용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의 이름을 얻습니다. active count 메소드 호출하면 CPU가 실행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실행 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얻어와서 스레드 이름과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 스레드 클래스에 getSthread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얻습니다. 지금 메인 메소드 실행했으니까 메인 스레드 객체를 얻습니다. getName, active count 메소드 호출하면 당연히 스레드명 메인입니다. 메인하고 요까지 실행했을 때 실행 중인 스레드 수는 1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 돌면서 new thread, new learnable 앞에서 배운 익명 스레드 객체를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포문이 i가 0부터 일씩 증가해서 10보다 적으니까 10번 포문을 수행하니까 10개의 익명 스레드 객체를 생성합니다. run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run 메소드에 사용하는 지역 변수 i를 0으로 초기합니다. 요 i와 포문에 있는 i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돌면서 while문이 조건식이 true입니다. 지역 변수 i가 1이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while문을 돌면 i를 1 증가시키니까 i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i가 1이 된 상태에서 바로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CPU가 실행하면 run 메소드 호출하니까 i를 바로 1로 만들고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 이름과 현재 CPU가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i가 1이 됐으니까 while문을 가면 이번에는 i가 1이니까 브레이크문 만나서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돌면 일단 10개의 익명 스레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후에 CPU가 임의의 스레드를 실행하면 run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의 이름과 CPU가 스레드 풀에서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출력합니다. CPU가 스레드의 run 메소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스레드는 스레드 풀에서 삭제가 됩니다. 폼은 돌면서 생성한 스레드의 set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스레드 이름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스레드 다시 반복 변수 i를 지정해서 각각의 폼은 돌면서 생성한 스레드 이름을 첫 번째 스레드부터 스레드 0, 스레드 1 해서 스레드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생성한 스레드를 스타트 시킵니다. 폼을 실행해서 스레드 풀에 10개의 익명 스레드 객체가 생성됩니다. CPU가 임의의 스레드를 실행하면 run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 이름, 스레드 0입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스레드 수 6을 출력합니다. 폼은 돌면 스레드 풀에 10개의 스레드 객체가 생성되어 있으니까 차례대로 CPU는 생성한 스레드 객체의 run 메소드를 호출해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명과 현재 스레드 풀에서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차례대로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포문을 이용해서 10개의 인명 스레드 객체, 즉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CPU가 스레드 실행 시 스레드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1 아래 EX04 패키지 생성합니다. 자, 먼저 메인 스레드 정보 얻는 예제입니다. 메인 스레드 테스트 1. 자, 스레드 클래스의 current thread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바로 클래스 명을 이용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실행하면 최초로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메인 스레드 객체를 얻습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 클래스의 get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됐으니까 이름이 메인입니다. 액티브 카운터 메소드 호출하면 CPU가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밖에 실행이 안 되니까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 클래스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정보를 얻는 예제입니다. 스레드 메스 테스트 1. 자, 6에서 8행까지의 코드는 앞에서 실습한 코드입니다.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스레드 명이 메인이고 실행하는 스레드 수는 1입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익명 스레드 객체를 10개 생성합니다. 자, 포문 10번 돌면서 뉴 스레드 객체 생성해서 생성자 인자로 뉴 러너블 인터페이스의 익명 객체를 럼 추상 메소드 구현해서 바로 생성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포문 돌면서 10개의 스레드 객체가 생성됩니다. 생성되어서 실행 시 10개의 스레드 객체가 생성돼서 CPU가 스레드 실행 시 run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run 메소드는 CPU가 그때그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콜백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콜백 메소드 실행하면 CPU가 각각의 10개의 스레드 중에 실행하는 스레드의 이름과 액티브 카운트, 현재 스레드 풀에 있는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폼은 돌면서 setName 메소드 이용해서 스레드 이름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스레드 다시
반복 변수 i에서 생성하는 10개의 스레드 이름을 차례대로 스레드 0, 스레드 1 해서 스레드 9까지 사용자가 직접 스레드명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 안 해주면 JVM이 임의로 스레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괄호가 포문 블락의 마지막이니까 포문 수행 시 생성한 스레드를 바로 생성 직후 바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CPU가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포문을 10번 도니까 10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 포문 수행하기 전에는 메인과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1을 출력합니다. 포문 실행하면 10개의 스레드가 생성되니까 생성된 스레드를 런 메소드를 CPU가 호출해서 실행하니까 CPU가 각각의 스레드에 런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setName으로 지정한 스레드 이름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스레드 수를 출력합니다. 지금 보면 스레드 수가 8에서 9로 늘어나고 그리고 10으로 늘어나는데 포문 수행하면서 먼저 생성한 스레드를 CPU가 실행 중에도 포문을 이용해서 계속 스레드를 생성하니까 계속 스레드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레드 기능을 다 사용하면 스레드 풀에서 생성한 스레드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까지 스레드가 생성된 후 실행 중인 스레드가 4개로 주는 이유는 CPU가 런 메소드를 수행해서 스레드 기능을 다 사용한 스레드는 스레드 풀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스레드 클래스에 제공하는 스레드 관련 기능 정보를 넣는 메소드 사용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스레드 풀 이런 개념은 뒤에 스레드 상태 부분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실행해 보면 지금 실행 중인 스레드의 개수는 최초 실행 시 생성되는 메인 스레드와 포문 돌면서 생성되는 10개의 익명 스레드 해서 실행 중인 스레드의 개수는 최대 11개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스레드 동작 시 스레드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레드가 수행하는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여러 스레드를 한꺼번에 생성해서 실행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포문 돌면서 10개의 스레드를 생성했습니다. 자, 스레드를 생성하면 스레드 생성 시 생성한 스레드에는 자동으로 CPU가 우선순위를 부과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10개의 스레드 생성 시 특별히 우선순위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JVM은 생성되는 스레드의 기본 우선순위 5를 할당합니다. JVM이 할당하면 각각의 스레드의 기본 우선순위 5를 할당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setPrior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getPriority는 스레드의 우선순위 정보를 얻을 때 getPriority 메소드 호출해서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자, 자바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이라는 건 CPU가 실행하는 스레드가 여러 개 생성돼서 CPU가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서 별다른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지 않고 스레드를 생성하면 우선순위 5가 할당되니까 CPU는 각각의 스레드를 가능하면 골고루 CPU 잔을 할당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스레드는 더 많이 CPU 잔을 할당해서 많이 실행을 해야 되고 어떤 스레드는 우선순위를 CPU의 자원을 좀 더 적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레드의 실행 빈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채팅 앱을 사용할 때 채팅 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레드 작업은 당연히 메시지 송신 작업과 메시지 수신 작업을 하는 스레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파일 전송이나 이미지 전송 같은 작업은 어쩌다가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스레드 작업은 송신 작업이나 수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모든 스레드를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송수신 작업을 하는 스레드에 CPU 잔을 많이 할당하고 어쩌다가 사용하는 파일 전송 작업에 우선순위를 작게 해서 CPU 사용 빈도를 적게 하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CPU 할당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파일 전송 작업이 어쩌다가 실행되니까 CPU 할당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메시지 송수신 작업의 CPU 할당 시간은 파일 전송 작업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할당됩니다. 각각의 스레드의 CPU 할당 작업 시간은 각각의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더 중요도가 높은 스레드의 CPU 자원을 많이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에 정의된 우선순위 상수입니다. 보면 자바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1에서 10까지 정의합니다. 근데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스레드의 숫자가 큰 우선순위가 할당될수록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송신 작업이나 수신 작업에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면 파일 전송 작업을 하는 스레드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1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10은 가장 높습니다. 5는 기본값입니다. 스레드 객체를 생성 시 어떠한 우선순위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값 5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됩니다.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한 상수입니다. 자, 우리가 실행 클래스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됩니다. 메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예제입니다. 메인 메소드 실행해서 current thread 메소드 호출해서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 객체를 넣습니다. 메인 스레드입니다. 똑같이 get name 호출해서 메인 스레드 이름 출력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 수 1입니다. 자, 메인 스레드 이름 똑같이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에 우선순위를 넣습니다. get priority 메소드 호출해서 우선순위 값을 넣습니다. 출력하면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 시 스레드에 별다른 우선순위를 할당하지 않으면 기본값 5로 스레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됩니다. 출력하면 우선순위가 5입니다. 자, 메인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5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는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중간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자, 다음은 경마 역할을 하는 10개의 경마 스레드를 생성해서 각각의 스레드에 우선순위를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선순위를 줬을 때 어떤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느냐, 그 예제입니다. 자, 호스 클래스입니다. 익스텐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저 호스네임 필드 선언합니다.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폼은 돌면서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출력합니다. 그런 후 폼은 종료를 하면 경마 스레드 이름을 출력한 후 스레드 실행을 종료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10개의 경마 스레드 생성해서 어떤 스레드를 CPU가 먼저 실행해서 종료하는지 살펴보는 예제입니다. 자, 스레드 생성 시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우선순위 5로 지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폼은 수행합니다.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보다 적으니까 폼을 10번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new host, 자, 호스 클래스 호출하면서 반복 번수 i를 생성자 매그변수 전달하니까 호스 놈으로 전달해서 생성되는 호스 스레드 객체에 호스는 필드의 경마 번호로 초기화합니다. 뉴 호스 스레드 객체를 생성 후 바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폼을 10번 도니까 0에서 9번까지 경마 번호를 갖는 경마 스레드가 10개 생성돼서 바로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그런 후 메인 메시지 종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어떤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어서 종료하느냐, 지금 보면 0번 경마가 먼저 실행이 돼서 종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0번 경마의 우선순위, 우리가 스레드 생성하면서 우선순위를 특별히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5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개의 경마 스레드를 생성했는데 각각의 경마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개 모두 다 5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후 실행하면 0번 스레드가 먼저 실행돼서 먼저 종료를 합니다. 각각의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먼저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은 돌면서 0번 번호를 갖는 경바 스레드가 먼저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먼저 실행이 돼서 종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스 스레드 생성 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똑같이 폼은 10번 돕니다. 돌면서 new 호스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포문에 if 문이 있습니다. if i가 9면 host.setPriority, i가 9란 얘기는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10번째 경마 스레드의 setPriority 메소드 호출해서 우선순위를 maxPriority, 가장 높은 우선순위 10으로 우선순위를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경마 스레드 중에 가장 늦게 생성된 10번째 경마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 걸 실행하면 기존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먼저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먼저 실행돼서 종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지금도 뭐 0번이 먼저 실행되지만 가장 마지막에 실행한 10번째 경마 스레드가 지금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설정했으니까 CPU도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에 CPU를 많이 할당해서 실행하니까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 9번 경마가 먼저 실행돼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레드라도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느냐 낮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CPU가 각각의 스레드에 대해서 더 많이 실행하느냐 더 적게 실행하느냐를 우선순위를 설정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스레드의 실행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 코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5 패키지 생성합니다. 자, 먼저 경마 역할을 하는 홀스 클래스입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경마 번호를 저장하는 호스넘 필드 선언합니다. 생성자 호출 시 매개변수 전달한 정수로 호스 필드 즉 경마 번호를 초기합니다. 자,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스레드 실행 시 포문을 수행합니다. 포문을 지금 1부터 1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10번 수행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호스 스레드의 경마 번호와 우선순위를 출력합니다. 포문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문 수행하는 게 이제 경마가 경마장을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포문 다 수행하면 이제 다 돌았으니까 결승전에 도착 메시지 출력하면서 도착한 경마 번호도 같이 출력합니다. 그런 후 경마 스레드는 종료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10개의 호스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호스 레이스 테스트 1 폼을 수행하면서 뉴 호스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면서 반복 변수 i를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하니까 결국 생성하는 호스 스레드의 호스넘 즉 경마 번호로 반복 변수가 쓰입니다. 그런 후 바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호스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지금 포문을 지금 0부터 시작하니까 10번 실행하니까 10개의 호스 스레드가 생성돼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은 생성하면서 특별히 각각의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 우선순위 5로 세팅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지금 기본 우선순위로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실행하면 먼저 생성된 호스 스레드의 경마 번호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결승선 도착한 경마 스레드를 보면 1번, 3번 해서 먼저 실행한 경마 스레드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행하면 먼저 실행한 경마가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각의 스레드 생성 시 각각의 스레드가 CPU를 어떤 빈도로 사용하는가는 또다시 각각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각각의 스레드에 대해서 CPU를 어느 정도 빈도로 실행하느냐 운영체제에서 또다시 제어를 합니다. 각각의 스레드의 CPU를 어느 정도 할당하냐 운영체제에서 이런 개념이 CPU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실행한 스레드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CPU는 먼저 실행한 스레드를 CPU가 더 많이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경마 스레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호스 레이스 테스트 2 10개의 경마 스레드 생성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포문에서 if에서 i가 9면, 그러니까 마지막 호스 스레드 같은 경우는
set priority 메소드 호출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 max priority를 할당합니다. max priority 실제 값은 10입니다. 자, 그런 후 자, 이번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9번 경마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자, 9번이 가장 늦게 실행돼도 결승전에 도착하는 순위가 상위에 위치됩니다. 보면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니까 CPU도 실행 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에 대해서 CPU가 더 많이 실행합니다. 여러 번 실행하면 9번 경마는 도착하더라도 앞부분에 먼저 도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CPU는 10개의 스레드를 실행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9번 경마에 대해서 더 많이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다가 여러 스레드가 실행 시 더 많이 실행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사용하면 CPU가 그 스레드에 대해서 더 많이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스레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몬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메인 스레드 종료 시 동시에 종료되는 스레드를 의미합니다. 자바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동작하는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 클래스를 실행하면 맨 처음 메인 스레드가 시작되어서 각각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 후 메인 스레드가 먼저 종료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스레드는 여전히 실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살펴본 스레드의 일반적인 동작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는데 어떤 스레드가 종료하면 다른 스레드도 같이 강제 종료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데몬 스레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동영상 플레이어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영상을 실행하는 동영상 스레드도 실행되고 동영상 보면서 자막을 표시해주는 자막 스레드도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하다가 동영상 플레이어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동영상을 실행하는 스레드는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자막을 보여주는 스레드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기능을 하는 스레드가 종료됐을 때 다른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스레드도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다. 이러면 보조 스레드를 데몬 스레드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레드가 종료 시 데몬 스레드로 설정된 스레드도 자동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데몬 스레드 설정 방법입니다. 자, 스레드 객체 생성 후 set 데몬 메서드를 이용해서 true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레드 객체 생성하면 set 데몬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몬 스레드 여부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false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종료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set 데몬 메서드를 이용해서 true로 설정해 주면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면 같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몬 스레드 설정 전입니다. 호스 경마 스레드입니다.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자, 폼은 수행하면서 슬립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슬립 메서드는 다음 절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스레드 상태저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슬립에서 지금 200으로 지정하면 지정한 200은 200ms를 의미합니다. 0.2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2초 동안 실행하는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립 메서드를 이용해서 잠깐 대기 상태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건 8.5절 스레드 상태 부분에서 이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마 번호와 몇 미터 통과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폼은 다 수행하면 경마가 트랙을 다 돈 거기 때문에 결승점 도착 메시지를 경마 번호와 함께 출력합니다. 자, 실행 스레드입니다. new 홀스 객체 생성하면서 경마 번호를 1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 set 데몬 메서드를 이용해서 false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레드로 설정합니다.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자, 실행하면 지금 1번 경마는 데몬 스레드 여부를 false 설정했기 때문에 일반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면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더라도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뉴 호스 1번 경마 스레드 생성하면서 setDemon 메서드를 이용해서 true로 설정합니다. 스타트 시켜서 실행하면 자 1번 경마 스레드가 수행하다가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1번 경마 스레드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그 데몬 여부를 true로 설정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면 바로 보조 스레드 설정한 1번 경마 스레드도 바로 종료가 됩니다. 앞에 예제는 메인 스레드 종료하더라도 1번 경마 스레드는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 외에 다른 스레드가 계속 실행하면 데몬 스레드는 어떻게 되느냐? 데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를 포함해서 모든 스레드가 종료 후 종료합니다. 뉴 호스 2일 해서 1번 경마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데몬 스레드 여부를 true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 호스 2에서 2번 경마 스레드도 생성합니다. 자, setDemon에서 2번 경마 스레드는 false로 설정합니다. 2번 경마도 자,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메인 스레드 종료 메시지 출력하면서 메인 스레드가 종료합니다. 자, 그런데도 1번 경마 500m 통과에 데몬 스레드 설정한 1번 경마 스레드는 여전히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다가 2번 경마가 결승선에 도착, 2번 경마 스레드가 종료하면 1번 경마 스레드도 같이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데몬 스레드는 실행 중인 모든 스레드가 다 종료하면 그제서야 데몬 스레드도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레드가 같이 실행 시 가장 마지막에 종료하는 스레드가 종료하면 데몬 스레드도 같이 종료합니다. 자, 데몬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인 스레드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스레드 기능을 지정할 때 데몬 스레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6 패키지를 새로 생성합니다. 호스 클래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폼은 돌면서 경마 번호와 몇 미터를 통과했는가 메시지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경마장 길이가 폼은 10번 도니까 1km입니다. 폼은 다 수행하면 이제 경마장 다 돌았으니까 결승전 도착 메시지 출력하면서 경마 번호도 같이 출력합니다. 여기 보면 슬립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슬립 메서드는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너무 빨리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인자로 200을 전달하는데 밀리세컨드 단위로 대기 상태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200이니까 0.2초입니다. 슬립 메서드는 다음 절 스레드 상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데몬 스레드 테스트 1 뉴 호스 클래스 생성 호출하면서 1번 경마를 생성합니다. 데몬 스레드 여부 setDemon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지금 false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객체 생성 후 데몬 스레드 여부를 설정 안 해주면 자동으로 false가 설정됩니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false를 설정했습니다. 자,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슬립 메서드를 이용해서 1초 딜레이를 준 후 메인 스레드 종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더라도 1번 경마 스레드는 계속 실행을 합니다. 즉 데몬 스레드 여부를 false로 지정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 종료하더라도 호스 스레드는 일반 스레드 동작하니까 메인 스레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setDemon 메서드 호출하면서 true로 설정하면 자, 실행해보면 자, 메인 스레드 종료 메시지 출력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메시지도 출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 스레드를 데몬 스레드 여부를 true로 설정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 종료하면 같이 종료해 버립니다. 메인 스레드 외에 다른 스레드가 실행 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뉴 호스에서 2를 전달하니까 2번 경마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setDemon 메서드 호출하면서 false로 설정했으니까 2번 경마 스레드는 일반 스레드 동작합니다. 자,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메인 스레드 종료 메시지 출력 후에도 1번 경마 스레드가 실행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출력합니다. 이유는 메인 스레드 외에 2번 경마 스레드가 일반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번 경마 스레드는 종료를 안 했습니다. 그 종료를 안 했으니까
데몬 스레드로 설정된 1번 스레드도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스레드가 종료하면 데몬 스레드 설정된 1번 경마 스레드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몬 스레드는 실행 중인 모든 스레드가 종료하면 같이 종료됩니다. 자, 데몬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데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스레드에 데몬 스레드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3절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고 스레드 클래스의 액티브 카운트 메소드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의 set priority 메소드로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CPU가 실행하고 싶다 이러면 set prior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작업에 보조 작업이 필요할 때 데몬 스레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의 여러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레드의 상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스레드는 스타트 메소드 호출 시 바로 CPU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상태를 거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스레드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실행하기 위해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면 스레드가 바로 실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바 스레드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상태를 거치면서 실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트, 열거 타입에 있는 여러가지 스레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수들입니다. 스레드 상태는 우리 앞에서 열거 타입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열거 타입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스레드의 상태가 스레드 클래스 내에 있는 스테이트 열거 타입의 상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보면 blocked, new, runnable, terminated, timed waiting 이런 스레드 상태들이 열거 타입의 상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러너블과 러닝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실행과 관련된 상태입니다. 자, 러너블 상태, 스레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러닝 상태는 실제 스레드 스케줄러가 선택한 스레드를 실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 호출 후 세부적인 스레드 실행 과정입니다.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면 최초 상태는 new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 후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바로 러닝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러너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준비 상태입니다. 보면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스레드는 러너블 실행 준비 상태가 됩니다.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후 JVM의 스케줄러에 의해서 스레드의 런 메소드가 호출되면 비로소 스레드는 러닝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러너블이나 러닝 상태를 묶어서 실행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러너블 상태, 러닝 상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너블 상태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닝 상태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실제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에 구현한 런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CPU가 실제 스레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후 런 메소드의 기능을 다 수행하면 스레드는 스레드의 기능을 완료했으므로 종료적 terminated 상태가 됩니다. 런 메소드를 종료하면 종료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 보면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실제 스레드의 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레드 기능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제가 스레드 실행 시 실제 스레드는 CPU가 실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문자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있는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결국 CPU가 실행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스레드 실행 시 물론 운영체제에 있는 CPU 스케줄러도 스레드 실행에 관계하지만 그 이전에 JVM이 있는 스레드 스케줄러가 실행 준비 중에 있는 여러 스레드 중에 어떤 스레드를 선택해서 실행할 것인가 그 실행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런 메소드가 호출되면 실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은 입문자 수준으로 이제 스레드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제 스레드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스레드 기능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되면 검색창에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라고 입력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스레드 실행 시 각각의 스레드 상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스테이트 변수를 지금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스테이트 열거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자, 스레드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뉴 스레드. 자, 생성자 호출하면서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while문 돌면서 변수 i의 값을 일찍 증가시키면서 while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가 i가 10만보다 크면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0부터 i를 일찍 계속 증가시키면서 10만보다 크냐를 체크하면서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객체 생성했습니다. 객체 생성 후 스레드 타입 변수 스레드에 대입합니다. 각각의 객체 생성 시 스레드의 상태를 얻습니다. 스레드 클래스의 getState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상태를 얻어 와서 자, 출력해 보면 new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스레드 객체 생성 시 상태는 설명드렸듯이 new 상태입니다. 자, 그런 후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 호출 후 getState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 러닝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런어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해보면 런어블 상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런어블 상태에서 JVM의 스케줄러가 런어블 상태에 있는 스레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 계속 실행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인터럽트 메소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학습하는데 스레드를 강제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하면 실제 강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인 스레드를 대기 상태로 보냅니다. 대기 상태로 보내고 난 다음에 종료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건 뒷부분에 인터럽트 메소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레드의 각각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getState 메소드 호출해서 상태를 출력해보면 terminated가 출력이 됩니다. 자, 스레드 생성 후 종료 때까지 어떤 상태를 거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스레드가 가지는 상태 중에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timed waiting 상태입니다. 의미는 멀티 스레드 동작 시 실행을 미처 종료하지 못하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실행을 정지하는 상태입니다. 자바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스레드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서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 시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는 지금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의 스레드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자바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돼서 러닝 상태에 있을 때 CPU는 여러 스레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 실행 시 이 스레드를 모두 다 실행을 완료하고 종료 상태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 스레드의 기능이 많을 때는 CPU는 이 스레드만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다가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스레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실행하던 스레드는 아직 기능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시 대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다가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에 의해서 일시 정지로 빠진 스레드를 다시 실행해서 스레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기능 수행을 다 하면 스레드를 종료 상태를 만들어서 스레드 기능을 종료합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실행 시 스레드 스케줄러가 수행하는 스레드를 한 번에 수행해서 종료할 수도 있는데 실행하는 스레드의 기능이 많으면 한 번에 종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행하는 스레드는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스레드를 실행한 후 스레드 스케줄러에서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든 스레드를 실행할 경우에 다시 실행 상태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스레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다가 스레드 기능을 다 완료하면 종료 상태를 보냅니다. 이게 실제 자바 같은 멀티 스레드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되니까 생성, 런어블, 러닝 종료 상태를 한 번에 거쳤는데 실제 여러 스레드가 동작하면 어떤 스레드가 언제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는 어느 정도 실행하다가 완료하지 못하면 일시 정지 상태로 보내서 다른 스레드 실행하고 또 가지고 와서 또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실제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는 자바의 여러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설명드렸듯이 자바는 멀티스레드 동레드가 각각의 스레드의 기능이 미처 완료하지 못하면 일시 정지 상태를 거친다 그랬는데
프로그래밍 시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스레드를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스레드 상태 제어입니다. 자바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므로 실행 중 프로그래머가 특정 스레드의 실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하고 싶을 경우 다음 시간에 배울 스레드 클래스의 여러가지 상태 제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레드의 상태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슈팅 게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슈팅 게임 배경화면도 움직이면서 키 움직일 때 아군 비행기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리고 적군 비행기도 동작해야 되고 자 이런 각각의 기능을 스레드로 만들어서 동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각각의 스레드로 만들어서 실행했으니까 게임할 때 각각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동작해서 하나의 게임을 실행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도로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제 동작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스레드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에서도 실행이 되고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각각의 운영체제에서도 스레드 실행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을 하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 비행기 동작이라든가 적군기 움직이는 기능, 무기 발사하면 무기가 적군을 파괴하는 기능 이런 기능은 예상대로 자연스럽게 동작하는데 예를 들어 배경화면 움직이는 기능은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실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이 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걸 분석해 봤을 때 결론이 멀티스레드로 실행 시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배경화면 스레드에 대한 실행 시간을 너무 적게 할당하니까 이렇게 배경화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배경화면 스레드가 더 많은 CPU를 점유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스레드가 상대적으로 CPU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레드 클래스의 여러가지 상태 제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일시정지 상태로 들어가니까 CPU는 배경화면 스레드에 대해서 더 많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실행 시 배경화면도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게임이나 이런 걸 실행해서 사용해보고 소스 수정해서 또 실행해보고 이런 걸 동영상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이유는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나 아니면 운영체제에서도 스레드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마다 반드시 개발자가 테스트를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레드를 배운다 해서 원하는 대로 코드를 구현해서 실행한다고 해도 100% 모든 운영체제에서 똑같이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스레드는 여러 가지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적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스레드 실행 시 각각의 스레드 상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2.ex01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스레드 스테이트 테스트 각각의 스레드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 이넘 타입 변수 스테이트를 선언합니다. 자, 각각의 스레드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 변수를 선언합니다. 스테이트 변수 타입이 보면 스레드.state니까 스레드 클래스 내에 있는 스테이트 이넘 타입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스테이트 클릭하면 자, 소스로 이동합니다. 보면 public enum state 보면 new, runnable, blocked, waiting, timed waiting, terminated 스레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메서드가 getState 각각의 실행하는 스레드의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레드 객체를 생성합니다. run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while문 돌면서 i를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10만 1까지 증가시킵니다. 10만 1이 되면 브레이크 만나서 run 메서드를 종료합니다. 스레드 객체 생성 시 스레드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getState 메서드 호출합니다. state 변수 출력하면 방금 스레드가 생성됐으니까 new 상태입니다. 스타트 메서드 호출해서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 상태를 출력하면 러너블 상태입니다. 자, 러너블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스레드 스케줄러에서
생성한 스레드에 런 메소드 호출되니까 바로 러닝 상태가 됩니다. 자, 스레드 실행 중인 상태에서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용도는 스레드를 강제 종료시킵니다. 이 인터럽트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스레드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 인터럽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하면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로 전환해서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립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슬립 메소드에 지금 인자로 1000을 입력하는데 슬립 메소드의 인자의 단위는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슬립 메소드도 다음 시간에 스레드 상체 제어 메소드에서 사용합니다. 지금 미리 사용하는 겁니다. 용도는 실행 중인 스레드를 지정한 시간만큼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지정한 시간만큼 강제로 대기 상태로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호출한 스레드를 1초 동안 대기 상태로 보냅니다. 그런 후 지금 인터럽트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대기 상태로 전환해서 종료합니다. getState 메소드 호출하면 terminated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terminated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실행하면 자, 슬립 메소드를 호출해서 1초 동안 대기 상태로 전환 후 종료하니까 terminated 메시지는 좀 늦게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1초 지난 후에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 시 스레드가 거치는 상태를 출력해 봤습니다.